세종 FM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그동안 통용되던 성장 시대의 논리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특이점에 와 있다며 넓고 열린 마음으로 세종시를 키워나가도록 공직자들로부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민우 시장은 8일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 등의 지역 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적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수단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종시 건설 이후에도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메가 싱크탱크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땅값이 싼 지방으로 오지 않는 주된 이유는 지방에선 인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결국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대학의 지방 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진정한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에 비수도권 이전이 이루어야 하는데 메가 싱크탱크 조성이 이를 선도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전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수도권 대학과 카이스트, KDI와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메가 싱크탱크를 만들어 이를 국가 단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권력 이동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비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산업 그리고 첨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세종 스마트 산단 등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면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 시장은 충청의 연구 역량을 활용하면 세종 스마트 산단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단지의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분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이 분야의 인재 육성과 첨단 산업단지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최민우 시장은 현재와 같은 저출생 기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전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한글 한민족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된 미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언어에서 비롯된다며 이것이 우리 세종시가 한글문화 글로벌 센터를 통해 한글문화 거점 도시로서 중심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민우 시장은 단순히 세종 10대 관광명소 선정으로는 관광객 유치에서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매력적인 명칭 개발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특색을 갖춘 요소를 가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0대 관광명소를 보면 이응다리와 조치원 벚꽃길, 정부 옥상 정원 등의 단순히 장소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며 딱딱한 명칭만 사용하는 관광명소는 시민들이 매력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응다리와 그 자체보다 노을빛에 비친 멋들어진 풍경에 이끌리는 것이며 세심하면서 문학적인 요소들을 명소들에 덧붙인다면 훨씬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세종시와 연구협약을 맺은 BDH 파라스 장애인 사격 실업팀이 최근 제2회
화성 특례시장배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에서 금메달 8개를 포함해서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지역 체육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에서 열렸으며 권총과 소총, 산탄총, 청각 종목 4개의 종목에서 전국 238명의 선수들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BDH 파라스 장애인 사격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선수 8명으로 11명이 출전해 금메달 8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며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김정남 선수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오가면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의 8개의 메달을 목에 걸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정두 선수는 금 4개와 은 2개, 김현미 선수는 금 4개와 은 1, 최재현 선수는 금 4개와 동 1, 김고은 선수는 금 2개와 은 1, 박미선 선수는 동 1와 메달을 이렇게 수상했습니다. 한편 임기무 세종시장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종시 장애인 사격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전국 및 국제 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종시 한글문화 선정도시로서 세종 FM 뉴스 브리핑 시간에 지속적으로 고운말, 정겨운말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읗받침 종성체언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뜨리마까시라고 하는데 이 뜨리마까시라고 말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H 발음을 약하게 넣어달라고 하더군요. 자, 이렇게 H 발음이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에도 체언의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에 히읗 받침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은 표기할 때 뒷말을 거센 소리로 적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 문헌에 보면 땅이라는 것을 표기할 때 따히라고 표기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히읗 받침을 달고 다니는 단어입니다. 히읗 받침 소리가 덧나는 것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머리카락, 살코기, 숙회, 수컷, 수탉, 암탉, 암캐, 암컷, 암탉 등과 같은 히읗 받침이 따라서 붙여지는 이러한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읗 소리가 덧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의 문장이 있는데요. 오늘은 머리카락, 암캐 등은 많이 보던 것이라 별로 의심 없이 보고 있지만 살코기나 암탉 등도 히읗 받침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고운말 정겨운말 아나운서 박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